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주 연속 음봉이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선, 코로나 빔 때부터 이어졌던 이 추세선도 몸통으로 지킨 상황. 근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밑꼬리를 달았다라고 하는 건 이 순간에는 얘가 저항을 지지를 밑으로 깨서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였으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결국 주봉 마감은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번 주에 음봉이 나온다면 더더욱 좋아지는 시그널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힘드시다, 내가 코인에 대해서 진짜 막 너무 지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다 털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항상 지나온 시간들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때랑 이때 시장 참여를 안 했던 게 저는 가장 후회가 되거든요. 이럴 때 그때 멘탈이 너무 나가 있어서 절망감에 시장을 좀 소홀했던 게 너무 후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자, 후회를 같이 하지 않고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 시장 떠나시면 안 된다,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횡보의 기간이 지금 보면은 한 2달 정도 횡보했잖아요. 이때는 한 7개월 정도 횡보했거든요. 근데 7개월을 횡보하든 2달을 하든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서 횡보라는 걸 하게 되면 결국 지친다, 개미들은. 근데 이것도 지나고 보면 횡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게 적은 횡보가 아니에요. 절대. 보시면 가격 범위를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20%, 여기서도 고점 대비 21%. 근데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19%. 제가 매번 지금 영상에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롭게 들리고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기준을 못 잡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 코인 투자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많이 흔들거든요. 이제 길어야 7개월이고 하락장도 보시면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야 1년이에요. 정말 하락이요. 시즌이 끝나도 1년이에요. 저점을 찍는 구간까지. 물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들어와서 물렸다면 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스탠스를 왜 자꾸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점이. 그러나 흔들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다가 참 진짜 이 정도 됐으면, 왜냐면 제가 자 보세요, membership, 유튜브 1대1 멤버십에 문의 오는 것부터 다 합치면은 제가 똑같은 소리를 정말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개실령 걸려서 지금도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이게 저도 진짜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은,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바뀌지 않았지만 참 이걸 내가 무슨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냥 좀 저도 입도 아프고 해서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이거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거의 저야 진짜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요새 영상을 사실 2번을 찍진 않았지만 하루에 1번 정도는 거의 무조건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쨌든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차피 4월 29일까지 왔어요. 지금 한 달이 마무리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월봉 마감이 그럼 직전이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결국 이 캔들을 보세요. 결국 아래 꼬리가 있는 형태로 지금 이대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선을 그었을 때 이러한 지점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결국 이 주요 레벨을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왜? 이거는 주봉 단위의 움직임과 월봉 단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여기서부터 9월부터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올랐어요. 양봉을 계속. 그러면 이 음봉은 너무 반가운 음봉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똑같아요. 반가운. 그리고 이 와중에 과열된 김프가 떨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3%대까지 떨어졌어요. 10%가 넘었던 김프가 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뭘 했다? 투자를 포기했다. 떠났다. 거래 대금이 없다. 메말랐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가격이 오른다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항상
매집하는 주체가 있고 그걸 가격을 띄우는 주체가 있고 그렇죠? 가격을 띄우는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이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그래서 소수고 그래서 이때 매수를 못했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쉬워 보이죠? 아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7개월 행보할 때 우리가 그때 당시 알트를 놓고 보면 사실 길게 보면 비슷한 가격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1원에서 100원 가고 2원에서 100원 갔을 때 50배 100배 차이 나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한 거에 대해서 뭐 할 걸. 그 후에 루틴의 반복이에요. 계속.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깨고 싶어서 유튜브를 더 보려고 하는 거고 코인을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일찍 들어가 보려고 했던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과정이 왔을 때 빚은 상환기간이 존재를 해요.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밖에 없냐? 발 동동동동 구르는 거. 언제 가지? 언제 오르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공포는 계속 더한 공포를 낳게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 뭐가 긍정적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시즌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막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감기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오히려 가격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딱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반감기 전에 반감기 돼봤자 별일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그렇잖아요. 왜? 이것마저 털어내야 돼요. 반감기 보고 들어온 사람들. 근데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 쉬워요. 비트코인 그냥 뭐 반감기 때나 샀다가 반감기 다음 연도 뭐 연말이나 다음 연도 이때 팔면 돼. 말이 쉽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반감기가 지났고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반감기를 지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빅 이벤트라는 걸 알지만 당장의 가격이 이 모양이니 나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프가 빠지고 또 뭐가 되고 있냐? 구글 트렌드에서 코인이라는 단어가 없고 주변에 코인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근데 여러분들 들어올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의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타의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누가? 주변의 지인이, 가족이, 뭐 동생, 친구, 뭐 커뮤니티,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그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2020년도에 투자했던 이유는 뭐예요? 잘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중에 3월 달이랑 2월 달에 코로나비 때렸을 때 저점부터 잡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뒤늦게 잡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다 같이 물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인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즌 종료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김프도 빠지고 이럴 때가 기회예요, 기회. 정말 같은 말이에요. 매번 같은 말 반복하는데 여러 가지 댓글 달려요. 악플도 달리고 뭐 싫은 소리 좀 하면은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좋게 말한 이야기들을 저는 진짜 수백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한테 수백 번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던지 아니면 흔들릴 거면 그냥 지금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에요. 지킬 수 있는 길. 왜? 아니 정말 이게 시즌 종료면 여기서 팔아야죠. 그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빠져야 돼 하는 분들은 여기서 팔아야지 당연히. 팔고 숏을 쳐야죠. 숏 안 쳐도 상관없어. 그냥 팔아야 돼. 팔고 코인 시장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팔면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때부터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너무 아프고 그때 내가 코인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갔던 내 자신을 후회하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후회했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이때 들어왔어도 늦게 들어온 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장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지키고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매매를 하겠다.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정립하면 된다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 시장을 떠나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들은. 후회하신 분들은. 같은 루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사이클 얘기를 자꾸 했죠, 유튜브에서. 이 사이클 얘기 이제는 거의 사실 계속 유튜브 보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있으면 아무나 와서 다 먹게?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시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저도 흔들렸고. 근데 저도 흔들렸어요. 사이클 얘기하는 사람 저 때도 없었을까요?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 이렇게 되지.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선을 제가 여러분들 차트 분석할 때 보면은 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는지, 저는 6년 동안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뭐 얼마 벌어요, 어떻게 갈 거냐고 보세요,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 당신의 생각이 이런데 그 생각을 왜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트도서 여러분들 사람들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정작 도미넌스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고요. 도미넌스가 올라가서 갱신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이 과정은 힘들겠지.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질 과실은 더 달달하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의 지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도미넌스가 저점이 와야 돼요. 왜? 그래야 알트장이 미친 듯이 오니까. 미친 듯이 알트장이 누가 들어온다? 물량을 받아줄 개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미들이 들어왔나요? 들어왔다 나갔죠. 무서워서. 왜? 돈도 없고 물리고 사이클 어쩌고 하는데 막상 내 잔고 터지는 거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시즌 종료 얘기, 공포심 얘기, 그런 것들만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포를 먹으면서 기간을 길게 늘려뜨리면서 운전수들과 세력, 그리고 고래들은 뭐 한다? 매집한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넘긴다. 물량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찬 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변에 어떻게 하고 다닌다? 희망찬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것이 코인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든 정말 그 주식의 고점, 삼성전자 10만 갈 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주변에 전파해줘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좋은 의도로 하는 거 저 너무 알아요. 너무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 할 때 더 뭔가 좋게도 말해보고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스탠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화법만 다를 뿐이지 제가 지향하는 관점이나 지향점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들어도 그 다음날 조금 코인이 좀 떨어지거나 음봉 나오면 흔들리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만 보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뭘 하고 있냐면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가치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장투로 코인에서 졸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장이 와도 잘 살아가요. 일상생활을 잘 즐기고요. 불안하지 않고요. 왜? 내가 사기 전에 이미 이 코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했어.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위험한데요 라고 해도 알아서 제 말을 무시해요. 부정적인 건 알아서 무시해요. 그럼 그렇다고 무슨 신도 마냥 그렇게 하는 거냐,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 관점에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코인 중 살아남을 코인은 정말 몇 개 없다고 봐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이건 제가 말을 바꾼 게 아니고 계속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마 댓글로도 달릴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도 이 코인에 대해서 제가 현금 비중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미넌스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횡보도 말씀을 드렸고, 그쵸? 박스권 얘기도 말씀드렸고. 근데 여러분들 기준의 횡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이러한 정도의 캔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장점이 있다. 뭐냐? 이때는 정말 7개월 동안 죽은 듯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달이 지났다. 그리고 반감기도 지났다. 눌림이 오고 있다. 반감기를 지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변한 게 있나요? 반감기가 안 됐나요? 됐어요. 현물 ETF가 안 됐나요? 됐어요.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또 뭐 한다 그러죠? ETF 한다 그래요. 할지 말지 막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그럼 다른 나라도 하겠죠. 근데 코인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적죠. 이게 뭐야? 다 저평가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흔들리는 분들은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옷을 내 사이즈에 맞추거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든 뭐 벌크업을 하든 해서 내 몸을 맞추거나. 전자는 그거죠.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입는 거. 그리고 후자는 유리한 방법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나를 맞추던가. 근데 당연히 딱 봐도 후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시장 나가는 게 맞다니까요. 정말.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제가 이제 와서 뭐 시즌 종료 외친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 다른 어떤 투자의 문맥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이해되세요? 이걸 뭐 선동이라고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여러분들을 뭐 일부러 뭐 윽박 지르는 듯이 뭐 건방지게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실 팔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만큼 코인 시장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이 투자를 하고 돈을 번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돈 못 번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제가 멤버십에 여쭤본 게 있습니다. 뭘 여쭤봤냐면 정말 제가 수백 번을 지금 한 2달 동안 얘기한 것 같거든요. 뭐 채팅, 질문 답변, 뭐 브리핑, 영상 이런 거 다 합치면 정말 수백 번이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는 한 사람이 그렇게 수백 번을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물론 뭐 10번 이 정도밖에 안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제가 하루마다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다르냐 느낌이 새롭냐 아니면 좀 도움이 되냐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그럼 찍어야겠구나. 대신 이제 정말 사람들이 진짜 좀 지치고 팔쩍 뛰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강하게 악센트를 좀 주면서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윽박소리 짓고 뭐 건방지게 얘기한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봐오셔서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거의 지금도 한 3, 4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2021년부터 했으니까. 3년? 3년 뭐 이렇게 했네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 건방지게 얘기하는 스탠스로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건방으로 느꼈다면 그거는 저와 이제 결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주식도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2022년 10월 달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지금의 엔비디아가 주가만 다르지 뭐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이제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뭐 AI 붐이 와서 뭐 실적이 개선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가가 비싸진 다음이잖아요. 그게 매집하는 사람들은 그때 매집을 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코인의 적용을 똑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AI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는 회사가 맞아요. 근데 그게 AI 때문에 수요가 촉발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4차 산업이 오면 당연히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의 세상이 오면 그래픽 카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4차 산업이 뭐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챗GPT 때문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4차 산업 온다 그러고 AI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그럴 텐데 왜 빠졌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격이 빠질 때 기술주가 그냥 더 빠져서 그래요. 더 빠지다 보니 계속 패닉셀을 한 거고 그걸 누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하면 뭐 불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누군가 들으려고 해야 되나? 그거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에 넘기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지금 개인들이 이제 오히려 더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좋다, 엔비디아로 돈 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시절에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엔비디아를 봤냐 이거죠. 왜 받겠어요? 4차 산업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4차 산업이 도래할 결론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핵심이 GPU예요. 그래서 특히 버블이라는 게 생길 때는 초기에 인프라 섹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엔비디아였고 코인은 저는 R&D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시점에 왜? 남들이 아무도 기술주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도 보세요. 대부분이 하락을 얘기하고 있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검색 지수는 비트코인이 거의 없고 주변에 코인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다 우울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근데 가격을 보니까 이미 신고점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신고점 밑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박스권으로 횡보한다고 보면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고, 이러니까 기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4차 산업이 도래하는 게 결론적으로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반감기는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플러스 ETF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유입이 그냥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현물 ETF라는 게 승인됐다라는 건 구조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도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죠. 교훈이 뭐예요? 남들 안 할 때 투자해야 된다 교훈이에요. 결국은 왜 이게 기회냐? 남들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남들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CBDC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CBDC는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코인이랑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때 2020년도 코로나빔 이후 그리고 이때 매수를 못했던 이유는 저는 이때 당시에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냐? 그때 당시에 하이퍼레저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이퍼레저라는 기술이 있었고, 이거는 IBM에서 만든 건데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해서 코인이 없어도 충분히 블록체인의 기술만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차트도 깨졌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코인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의 그 P2P 백서에서 보상으로 POW 방식의 채굴을 했을 때 있는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보상의 영역, 그걸로 원래 토큰이 출발한 거, 거기서 이제 화폐라는 개념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건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반감기 다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뭐가 오는 거냐면 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간 거예요. 솔라나도 이때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진짜 망한다 그러고 뭐 해킹이 온다 그러니 뭐니 뭐 FTX 망했네 뭐지 하면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솔라나가 다시 주목을 받죠. 왜? 뭐가 달라졌어요? 솔라나 기술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가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거는 또 막상 했더니 힘들죠.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힘드니까 시류를 편승해라. 비트코인 도미노스 볼 때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갖고 그 다음에 알트 그냥 천천히 바꿔라. 욕심을 좀 버려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여기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나가고 싶잖아요. 시장을. 본전만이라도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신고점을 빨리 찍은 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거를 4챕터로 나눴을 때는 그 챕터별로 맞게끔 움직임이 되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한 시점에 끝났을 때 뭐 1년 뒤에 끝나든 2년 뒤에 끝나든 이 뭉퉁거리에 이제 네모를 딱 했을 때, 박스를 쳤을 때 챕터를 여기서 4개를 나누면 딱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여기서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알트장이 시작되면 그게 마지막 챕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 2, 3, 4로 나누는데 어쨌든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뭐 재료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에 띄워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지금 멘탈입니다. 좋은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뉴스겠거니, 지나가는 관점이겠거니, 그냥 흔한 긍정론자의 말이겠거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옛날부터 봤지만 그래도 좀 지나고 보니까 틀린 것보다는 맞는 게 좀 많은 것 같던데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떨어진다고 했을 때 왜 박스권이라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오히려 좋다 그러는지, 왜 4주 연속 음봉이 좋다 그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넉넉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말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하나씩 뜯어보는 게 저는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여러분들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제가
진짜 요즘에 좀 고민했어요. 아, 이거 진짜 좀 나도 좀 쉬어야 되나? 어차피 저는 포지션 다 잡아놨기 때문에 까지 모르든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하는 사이클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들고 갈 거라서 그냥 좀 쉬어야 되나? 왜냐면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약간 노이로제가 코인이 싫어질 것 같은 거예요. 좀 뭐 더 하면. 그래서 좀 쉬어야 되나? 이 생각도 했다가 아니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많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영상을 좀 찍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 항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입 아프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